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대학원 최경호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유해물질 걱정 없는 우리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페트병, 그리고 또 의료용구에서 위생적으로 혜택이 있고 또 가볍기 때문에 운송에도 힘이 들지 않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한 번씩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의 이면에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화학물질 노출 때문에 다양한 건강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아도 생식 피해, 지금 보면은 그 OECD 회원국의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린아이의 생식기 기형, 요도화혈과 같은 질병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이면에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노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으로 오염이 되어서 환경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에게 나쁜 건강 영향,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합니다. 우리가 편히 사용하고 몇 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이런 이면이 있는 것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일광 화상이나 피부 노화, 또 더 심하게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이 권장되는 제품입니다. 피부과 의사 협회나 그런 전문가들은 적당한 방식으로 그 자외선 차단 물질을 쓰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 물질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위해서 일부러 구입해서 쓰는 화학 제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화학 물질 때문에 바라지 않았던 부정적인 건강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혜택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혜택보다 오히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건강 피해를 그 환산을 해보면 비만이라든지 신경계 이상, 생식계 이상, 암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초래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보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계산이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계산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 그 사회적인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화학 제품은 새로운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치약이나 샴푸도 실제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유통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는 선크림이나 PET병, 알루미늄 캔, 일회용 생리대 같은 것도 가까이는 1970년대, 멀리는 1920년대에 최초로 만들어져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이런 제품 없이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없었어도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세 세대쯤에 와서 갑자기 이런 제품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마치 없어서는 안 될 제품처럼 생각하면서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젖병이나 PET병, 비닐봉지, 영수증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써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반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존재하고 있는 여러 물질들 중에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파라벤, 기타 페놀류 같은 그런 물질들은 몇 시간만 돼도 우리 몸에서 절반 수준 이하로 뚝뚝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품들을 주의해서 쓰면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거의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유해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 길을 알아볼까요? 크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길은 입으로 먹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염된 식품이나 혹은 손에 묻은 먼지나 오염물질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숨을 들이쉬어서 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가볍거나 작은 휘발성이 있는 물질들이 그렇게 들어오겠죠. 세 번째로는 피부를 통해서 피부에 흡수되는 경로입니다. 몸에 바르거나 몸에 닿았을 때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노출 경로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런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유해 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긴 팔, 긴 바지를 입거나 모자를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 양산을 쓰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향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망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살균 물비누나 향비누 대신 그냥 고체비누를 쓰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 항균제, 향성분이 들어있어서 유해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됩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늘 쓰는 제품 중에 내가 안 써도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덜 쓰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을 안 쓰고 생활을 하는 걸 상상하기는 어렵죠. 치약을 어차피 써야 됩니다. 써야 된다면은 꼭 필요한 만큼만 짜서 쓰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일회용품,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그래도 안 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품을 좀 덜 쓰는 것, 반드시 필요할 때만 쓰자라고 한다면 그 물질을 씀으로써 우리 몸에 들어가는 유해 물질의 양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닦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집안 공기와 바닥 먼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 청소나 환기를 정기적으로 하면 들어오는 유해 물질의 노출 양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손 씻기를 했더니 몸에서 측정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혹은 양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몸을 깨끗하게 닦으면 몸에 남아있는 미량의 성분이라도 우리 몸으로 유입되어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잘 씻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것이 빨리 배설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채소나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나 몸에 나쁜 해로운 물질들이 더 빨리 대사가 되고 유해물질 측면에서 그 저항성도 증가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노력, 안 쓰고 덜 쓰고 닦아내는 노력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10년쯤 전에 산사수련하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육류나 이런 즉석식품을 먹지 않은 다음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산사수련에 참여하기 전 소변과 참여하고 난 다음에 소변을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막대 그래프는 산사수련에 참여하기 전입니다. 참여하고 나서 그 오염물질의 노출 수준이 크게는 7, 80% 이상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건강한 음식 그리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았더니 화학물질의 노출이 현격하게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영수증을 통한 비스페놀 노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장갑을 안 끼고 영수증을 만지면 평상시 수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영수증을 만지고 나서는 200으로 2배로 증가하는 패턴이 보였지만 장갑을 꼈더니 100에서 100으로 그대로 있더라. 즉 장갑을 끼는 그런 행위만 가지고도 중요한 유해물질의 노출을 아주 뚜렷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즉 안 쓰고 덜 쓰고 닦아내기, 청소하기라는 노력이 그렇게 쉬운 노력이긴 하지만 사실 이걸 평생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특히 이런 유해화학 물질들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시기에 건강 피해, 독성이 뚜렷이 크기 때문입니다. 임신했을 때, 어린아이 때, 사춘기 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어머니들이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집에서 자랄 때 이러한 유해물질을 피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그 노출을 피하는 노력의 건강 혜택이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 시기에만 주의해도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라도 이런 노력을 하면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습관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유해물질 걱정 없는 우리 가정을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 쓰기, 덜 쓰기, 청소하기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을 유해물질이 없는 깨끗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